Dopeness. Dopeness. Fire. My name sound like nails on a chalkboard. Hit you harder than the darts on a dartboard. Damn it, man, I'm creepy like Candyman in a pair of hammer pants with a hammer in his hand. Say what you want, say what you wish, but say my name and it sound like you breaking a dish. Say my name in a whisper like you making a wish. You said my name in the crowd like you afraid I exist. Say my name and it feel like you peeling off a scab that ain't really even healed yet. I don't even fear threats, I don't really feel what they feel when they fear shit. I feel like the pain at a funeral when tears strip. I don't even dodge shots, I dodge bullets like a child playing hopscotch. I dodge bullets like a breakdancer pop locks. I treat your bullets like it's beatbox. 안녕하세요, 서우터번입니다. 오늘은 머스탱 45주년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28살 머스탱 차주 강혜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 차량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머스탱 5세대 전기형 모델이고요. V6 4000cc. 매물을 구해서 탄 지는 이제 1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. 네. 3000km 정도 탄 것 같아요. 3000km 정도?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. 이 차량의 장점은 네. 1순위로는 희소성인 것 같아요. 머스탱 같은 경우가 6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되게 많거든요. 5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45주년형의 파란색 같은 경우가 제가 듣기로는 세대 미만으로 세대요? 네, 알고 있거든요.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것보다 좋은 차들이 훨씬 많지만 흔치 않아서 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. 특히 남자들은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차를 볼 때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데 머스탱의 머슬카 디자인을 갖고 있는 마지막 모델인 것 같지 않나. 머슬카다운 네.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모델. 6세대 같은 경우는 차 성능 자체는 이것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좋아졌죠. 디자인 자체가 독3사를 따라가려는 좀 현대화됐다라고 네. 볼 수 있죠. 그런 게 있고 이 네. 모델 같은 경우가 머스탱 2세대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그 디자인이 좀 특이한 디자인? 특이한 디자인이 네. 장점으로 볼 수 장점인 있고 것 같아요.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구입 시기에 비교적 저가로 살 수 있는 차량 중에서 오픈이 된다는 점. 오픈카다.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나요? 살 때는 네.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. 한 1,500에서 2,000 사이? 근데 그 이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. 많이 들어가요. 왜냐면 이거는 거의 올드카급 차를 네. 사서 복원을 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뭐 구입 비용만 치자면 좀 저렴한 저렴하다. 가격에 이제 오픈카를 탈 수 있죠. 매물이 많은가요? 매물 요즘에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매물은 거의 없고 네. 하지만 이제 구하게 된다면 좀 저렴하다. 그쵸.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좀 유행 타지 않는 실내 디자인?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뭐가 네. 없어요. 되게 미국스럽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그냥 뭐가 없다.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엄청 왜 이렇게 차에 뭐가 없냐. 그런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버튼도 되게 직관적이고 그 점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직관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이제 보기에는 좀 많이 뒤떨어지는 느낌은 그쵸.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장점으로는 6기통 고배기량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 좀 재미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고요. 고속 주행 때 엄청 편안한 감을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가 굉장히 그 소음이 많이 들어가요. 그쵸. 이게 소프트 탑이어가지고 엄청난 단점이에요. 그러니까 풍절음하고 소음이 그냥 거의 그대로 들어와요. 그러면은 단점 이야기하기 전에 장점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. 고장이 안 나요, 잘. 고장이 안 난다. 네.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네, 거 보네요.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자주 가는 센터 분에게도 여쭤보는데 차가 되게 무식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수리가 편하다고 하시고 그래요? 고장도 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요?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? 우선 차가 거의 올드카 반열이다 보니까 고무류들이 전부 다 풍화가 돼서 그걸 바꿔주는 작업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하체 쪽에 부싱이라든지 이런 창문 틀 고무 그런 거 바꾸는데도 부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바꾸신 거예요? 네네.
거의 100단위 넘게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탑도 제가 바꿨거든요. 공식 센터에서 물어봤을 때 일단 금액은 한 8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좀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차값이 1,500이라고 하셨는데. 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네. 직구를 해서 부품을 구매하고 이제 센터에 갔더니 센터에서는 수리를 못 한대요, 이거를. 왜냐면 정식 센터에서는. 네, 정식 센터에서 6세대 같은 차량은 해봤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공식 센터에서 작업해본 적이 없다. 그래가지고 공식 센터 기사분들이 꺼려 하더라고요. 혹시라도 이 머스탱을 구매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어요. 자, 또 이어서 장점 이야기. 배기음도 장점인 것 같아요. 네, 배기음이 어느 정도 좀 우람한 소리가 나서. 우렁찬 소리. 네네.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. 네. 오! 이런 소리. 뭔가 우렁찬데 네. 양카 같은 그 소리는 아니에요. 양카 소리는 진짜 아니네요. 네. 그 장점은 또 있을까요? 장점은 그러면 네. 일단 요 정도까지. 단점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단점이 되게 많아요, 사실. 일단 첫 번째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. 차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매물이 없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보험료가 비싸요. 네, 그리고 보험료 이제 얼마 나오나요? 접촉사고 이력도 있고 나이도 이제 28이었어, 네. 27이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자차 들었을 때 거의 80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- 차값이 1,500인데? 네. 근데 이제 솔직히 람보르기니도 아니고 포르쉐도 네. 아니고 그 보험료를 내고 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이 모델이 너무 좋아서 자차를 빼고 타고 있긴 하거든요. 아, 자차를 빼고. 네네. 자차를 뺐을 때는 한 200 초반대로 나오고,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래됐다 보니까 되게 저렴하긴 해요. 이번에 냈을 때 한 30몇만 원? 또 기름값 시내 주행 시에는 한 5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고속 주행 좀 항속 주행 하면은 한 10km, 11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? 일단 소음 문제가 굉장히 커요. 소프트탑인 것도 있고 또 연식도 무시를 못하니까. 그쵸. 그래서 외부 소리가 되게 바로 들어와요. 많이 느꼈습니다, 지금. 그죠. 저 지금 뚜껑 열고 달리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풍절음이랑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. 감성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되게 차가 민첩하지 못해요. 차가 되게 둔탁하고 무겁고 멍청한 느낌이 들어요. 차가. 고속으로 항속 주행하는 그럴 때에만 좀 만족감을 느끼는. 그러면은 이 차량을 타시고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? 지금은 후회는 안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복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후회하긴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복구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단점으로 미국 차 같은 경우는 미국은 주차 공간이 넓잖아요. 그죠. 그래가지고 이 차 같은 경우 사이드 미러가 안 접혀요. 아예 안 접혀요. 아예 안 접혀요. 손으로도 이렇게 안 돼요.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할 때 좀 네. 힘든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세차할 때도 자동 세차하고 싶은데 탑 때문에 손 세차 해줘야 되는 귀찮음도 있고요. 자, 그러면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.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. 확실히 흔치 않은 차다 보니까, 그리고 색상도 파란색이다 보니까 그죠. 되게 많이 쳐다보세요. 하차감도 어느 정도 있고.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보시나요? 강남대로 천천히 지나갈 때 고등학생 애들인가? 그 친구들이 막 사진 찍고 막 사진도 그렇더라고요. 찍고. 네. 근데 사실 그게 뭐 좋은 차여서라기보다는 희귀해서.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저거 뭐야? 이럴 수도 있고. 그쵸. 모르는 사람들은.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야 저걸 타네 이러니까. 그러면 또 이 차량 타고 다닐 때 주의해야 될 점이란 것도 있을까요? 운전 시에요. 코너를 주의해서 도셔야 돼요. 근데 차가 좀 잘 미끄러져가지고 좀 심하게 잘 미끄러져요.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? 예를 들어 막 직각 코너에서 좀 밟으면 날아가요 뒤에. 차가 아예 막 오버스티어로 막 네. 돌아버린 데는 아닌데 네네. 이렇게 뒤에가 날라는 게 느껴져요. 그래요?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. 자, 그러면 이 차량을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이런 분들께 추천하지 않습니다. 추천하는 분들은 좀 희귀한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좀 머슬카 좋아하시는 분들, 그런 머슬카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유지비를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죠. 이 차량 타고 다니면 달리는 차량들이 붙지 않아요? 네, 네. 미국 차 그쵸? 간의 경쟁? 그러니까 솔직히 뭐 BM이나 이런 차들은 지나가거든요. 지나가요? 특히 카마로가 카마로가?
이건 진짜 카메라 한 3번을 만났거든요. 아, 그래요? 무조건 옆에 멈춰요. 아. 그럼 3번 보고 쏴요. 갑자기 방방거리면서. 네네네. 약간 그들만의 아,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또 네네. 따로 있나 보네요. 미국 리그가. 네. 미국 차들끼리 붙는 거 보면 분노의 질주 보는 거 같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차량을 사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? 우선은 처음에 제가 타던 차가 제네시스 380 수동이었거든요. 수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이제 아, 한국에서 그쵸, 그쵸. 너무 막히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차 기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좀 희귀한 차를 타고 싶다. 내가 돈을 들여서 차를 샀는데 뭐 좌우 양옆에 다 똑같은 차가 있으면 속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물론 뭐 BM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좋은 차들이 엄청 많지만 희소성을 제 1순위로 뒀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짧게 하면은 힘만 세고 둔탁하고 하지만 예쁘고 희귀한 오픈카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도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